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옥두입니다. 주리링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1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쵸. 그죠.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1만 기념으로 Q&A를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1편에 어울리는 질문들로 옥두님께서 선정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라클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선 머라클이라는 채널이 무엇을 하는 채널인가? 그렇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같이 빌드업하자라는 채널입니다. 그럼 팀원이 몇 명인 건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팀원은 3명입니다. 김혜님이 메인으로 출연을 하시고 그리고 옥두님과 저는 뭐 편집과 촬영, 출연? 약간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주연과 조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왜 될 것 그러세요 또?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또? 주연과 서포터. 왜 그러세요 진짜. 직장인으로서 못 만드는데 힘든 점. 제가 아무래도 원래 직장인이 아니었으니까 유튜브 하면서 집에서 편집 일만 했을 때는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편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쪼개서 이제 운동을 가야 하는 상황이 꽤 많더라고요. 피로도도 조금 다르고 시간을 쓴다고만 생각을 하면 조금 힘들어진 게 맞지만 운동을 갔을 때 그 집중도는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직장인이 이거지지 돼서. 않고. 네, 그래서 힘든 점이라고 딱히 꼬집어서 말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다 정도만. 저도 옥두님이랑 비슷하게 직장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못 만드는데 힘든 점은 딱히 없고요. 정말 내가 진짜 운동이 너무 좋아. 거의 운동인 수준이야. 그러면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시간이 뺏기니까 그만큼. 그죠. 반면에 그냥 생활체육인으로 그냥 저 정도 수준으로 운동을 하는 정도로 가져간다면 옥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 고효율의 운동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과 업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은 좀 피로해가지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업무가 너무 과할 때 운동을 가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가기 싫어지고 그 밸런스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몸의 컨디션을 내가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파악하면서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생애 첫 웨이트 시작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전 제 첫 운동이 웨이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PT를 딱 처음 받았을 때 몸을 잘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제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미리 한번 시작을 해보고 나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터득한 다음에 웨이트를 시작해서 그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처음 시작할 건데 웨이트 한번 해봐? 보다는 내 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으로 먼저 몸을 어느 정도 깨우신 다음에 웨이트를 들어가시면 오히려 더 잘 따라가실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웨이트 비스무리한 걸로 처음 운동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웨이트를 잘 따라갈 수 있냐 없냐는 사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끌어주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따라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진다거나 못 따라가겠다 싶으시면은 우리 공부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복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님. 저는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주셨는지 좀 알 것 같은 게 솔직히 헬스 인구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용어들이 막 난무하고 웨이트를 딱 하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뭔가 알려주는 거를 다 받아먹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근육의 사용법을 아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원래 내 몸 상태 그대로 가셔서 배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T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웨이트로 첫 운동을 한다면? 왜냐면 처음부터 PT를 끊기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무게를 다루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홈트 같은 거는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홈트에서 하던 그 동작들을 우선 헬스장에 가서 하는 연습을 들이면서 좀 된다 싶으면 덤벨을 들고 해보고 뭐 한번 땡겨보면서 거기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처음에는 괜찮은 효율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관점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답을 드리자면은 3대 운동 중심으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를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 3대는 압니다. 이제. 왜냐면 기본적인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슈퍼세트 이런 게 아니잖아. 다운세트, 피라미드 세트 이런 게 아니라 컴파운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3대는 머신을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3대 운동 맨몸으로 하는 게 처음 웨이트 스탑. 오케이.
바로 넘어가시죠. 다음 질문으로 네, 바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죠. 건강이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꼭 챙겨서 하는 루틴이 있다면 운동과 식단을 제외하고 저는 기상시간, 취침 시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 같고요. 되게 술술 말하고 싶은데 네. 사실 딱히 뭐 물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오, 좋네요. 제가 물 아. 정말 날이 추우나 더우나 웬만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장육부를 깨우는 데 있어서 미지근한 물이 최고라는 얘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아침에 찬물 들어가면 아야 한다. 아야. 너무 뜨거운 물보다도 미지근한 물 혹은 미지근한 차.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수면이나 물 둘 중에 하나 얘기해야지 했는데 앞에서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과 뜨거운 물 사이에 있는 그 물을 한 500ml 정도 마시거든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아니고 아침 준비를 하면서 뜨뜻하게 천천히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목 건조한 게 좀 많이 날아가가지고 아침에 몸을 깨우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거랑 하루에 정말 너무 바쁠 때 아니고서는 6시간 이상 꼭 자기. 휴식은 없어도 되는데 잠은 6시간 이상 꼭 자야 돼요. 자신의 취미와 특기. 저는 취미는 웹툰 보기, 한국 드라마 보기, 웹소설 읽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기는 성대모사? 진짜요? 사람 묘사. 두 박자씩, 세 박자. 근데 제가 그냥 진짜 잘 따라한다기보다는 이런데 못하면 어떡해.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봉골레 하나. 제대로 안 해? 멋지고 떠블로 가. 저는 솔직히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볼 때마다 되게 고민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굳이 찾아내자면 취미는 도파민 사냥인 것 같고요. 와우. 특기는 관찰과 분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석이 습관이세요.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네. 저의 취미와 특기 요리하는 거랑 음, 춤추는 거. 항상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신나고 싶을 때 노래방에 가가지고 광란의 파티를 즐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취미를 하고 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특기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최애 댄스가 뭐죠? 섹시한 거 좋아합니다. 아우 좋다. 하나 찍어줘. 땀 찍어가지고. 네, 빼지 않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보여드릴 수가 그치 그치. 없어가지고 약간 아쉽네. 스트레스가 쌓일 때 푸는 방법. 스트레스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얕은 정도의 스트레스다. 그럼 그냥 운동을 하고요. 만약에 좀 강한 정도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잡니다. 저는 보통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양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을 먹거나 아니면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빵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상의 상태를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서는 스트레스 쌓입니다. 얼려서 먹을 때 맛있는 거다. 그러면 얼려서 먹고 얼린 상태에서 조금 에페 구워야 맛있다 하면 에페 굽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대충 먹는 법이 없어요. 저는 회피형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단 자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푸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역시 파워 E. 다이어트를 하면서 적당히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적당히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계신지. 제가 처음에 적당히를 진짜 너무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든 식단이든 적당히를 너무 몰라서 겪었던 부작용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거니까 제 삶의 만족도나 텐션이나 스스로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적당히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옥두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내 몸에 대한 이해도랑 연관되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적당이라는 건 답이 없어요, 일단. 답이 없어서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먹었는데 포만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실은 과하게 먹었던 날들도 있고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되게 부족하게 먹었던 날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느껴져요. 그래서 밸런스를 점점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아가게 된달까? 약간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저는 적당히를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정말 물리적으로 방전이 되는 느낌이면 다 쉬어요. 자, 주리님은 어떻게 적당히를 실천하십니까? 적당히는 사실 자기가 실천해야겠다라고 실천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해왔던 행적들을 토대로 알아서 그 적당히가 좀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당히를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었죠. 저에 대한 적당히가 저는 분명히 제 스스로 얼마큼인지 알고 있는데 그 적당히를 실천해서 얻는 것보다 적당히보다 더 먹었을 때 오는 행복감이 더 커서 저는 적당히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적당히를 할 때 제일 행복한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노력을 했죠.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한 양이 돼버릴 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보편적인 양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서 나오는 1인분만 딱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당히를 많이 실천했던 것 같고, 운동은 원래는 되게 과하게 했었는데 회사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아서 적당히를 하게 되더라고요. 늘 몸을 사리는 상태로. 그래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다른 뭔가의 시간을 만들면 알아서 운동 자체에 대한 적당히가 찾아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적당히를 실천을 하려면 이 둘에 몰입된 삶보다는 이 둘을 벗어난 다른 취미나 다른 활동, 스케줄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추천드린 게 아니라 내 적당히 소개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 모든 게 적당히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녀라. 일을 해라. 새로운 뭔가를 해라. 잉여로운 시간을 줄여라. 아, 예스. 다이어트 중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참는 방법. 바로 가시죠. 제가 또 알코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도 목금 4일 마셨는데 참으면 안 돼요. 우선 저는 참았다가 된통 당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는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어떤 지경이 되냐면, 운동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술만 마셔도 당장 운동을 때려치고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기보다는 매일 먹더라도 한두 잔씩 마실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술 마시면 폭음, 과음 되게 많이 마셨었는데 지금은 딱 한 캔만 먹어야지 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머릿속에 약간 유도리를 줘요. 그래도 너무너무 땡기면 2캔까지는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규칙을 정했고, 술을 마시기 전에 운동을 할 때도 많아요.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욕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운동한 거 아까워서 술을 과음하고 싶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술 마시기 전에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거 만들어 두는 거 좀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중에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참는 방법, 다이어트 중에 떡볶이 먹고 싶을 때 참는 방법, 다이어트 때 야식 먹고 싶을 때 참는 방법, 다 똑같아요. 먹어요 그냥. 단 규칙을 가져가면 돼요. 지속이 되는 다이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살 안 빠지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번 먹으면 절제가 안 돼요. 술을 마시면 계속 과음을 해야지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끊는다고 절제가 돼요? 결국은 이게 억눌렀을 때 더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길게 봐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계속 그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지만 점점 좋아지는데, 실제로 술을 정말 나중에는 끊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술이 정말 마시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단 규칙을 가져가는데, 규칙이 있으면은 터지지 않게 되게 좋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터질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된다. 하지만 이걸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 해보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데 술 그닥 좀 안 땡기는데? 좀 줄여볼까? 이 과정 먼저 밟고, 두 번째 스텝으로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안 터져. 세 번째 스텝이 나 술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서, 술을 진짜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토요일에 언제 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해보시고, 그 과정을 본인의 몸이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요새 제로 맥주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거를 정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도 요새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하이틴입니다. 그 안에 식이섬유가 무려 4배. 건강 음료예요.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맥주 땡기는데 하는 날은 그거를 잠깐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탁 하면 이게 살얼음이 촥 식단을 먹든 아니면 치킨을 먹든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 솔깃하네요. 네. 요즘에. 아니면 요새 또 대체감미료로 소주를 만드시는 고마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세로 같은 거. 그렇죠.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걸로 꿀팁이네요. 이제 만족감을 높여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입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실까요? 이 터지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다른 대응을 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뭘 해라, 뭘 먹어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패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래서?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그 원인을 아시는 게 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터짐이라는 게 반복돼요. 입 터짐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그쵸. 거기에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면 그 패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는 식단
식단 구성 자체를 애초에 좀 다양하게 할 것? 탄수화물도 여러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도 여러 단백질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주구장창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호박 150g, 고구마 100g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 그 중에서 좀 부족했던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확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누적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스콘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통밀 식빵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띠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밀가루도 양만 조절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식단을 조금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섞어주려고 해요. 다이어트 안 할 때는 정말 빵만 먹고도 사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섭취를 해줘야 처짐의 징조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각기 다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걸 먹어서 만족도가 차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침에는 밥을 먹을 생각이 설레고 점심에는 빵을 먹을 생각이 설레고 저녁에는 또 다른 거를 먹을 생각이 설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음으로 자신의 최애 음식 저는 툭 치면 탁 나옵니다. 뿌링클입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오늘 저녁에 뿌링클을 먹고 잘 거예요. 저는 너무 많아요. 하나만 말해야 돼요. 저는 쿠팡이츠를 좋아합니다. 아니 저도 치킨 하겠습니다. 어떤 치킨? 뿌링클 하겠습니다. 차에는 교촌 허니콤보 가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치킨에 환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진짜 치킨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웨이트에 발을 제대로 잡으니까 이게 치킨만한 게 없는 거죠. 제가 분석할 수 있어요. 튀김 옷은 탄수화물이고 닭은 단백질이고 기름은 지방입니다. 그걸 막 1인 1닭씩 하면 그게 안 돼요. 그건 안 너무 많이 되네. 하는 거지. 너무 많이 드시는 거고 그치. 한 마리 시켜서 2, 3일에 걸쳐서 그쵸. 먹어준다면 충분히 식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 그럼요. 있어서 저도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최애는 빵이고 일단은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삼성빵집의 통옥수수빵을 진짜 좋아합니다. 오, 그거 그래, 좋아하세요? 네. 저는 유독 그게 너무 맛있어요. 아, 옥수수빵. 네. 그럼 치킨 중에서 최애 뭐예요? 뿌링클. 치킨으로 대통합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데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초고도 비만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눈바디라는 게 있을까요? 눈바디는 내가 좋은 몸을 가진 상태, 날씬한 몸을 가진 상태가 눈바디가 아니라 그냥 나의 몸을 찍은 거,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상관없이 찍어 놓고 다음에 또 다른 눈바디를 찍을 때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가를 관점으로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초고도 비만이든 고도 비만이든 내가 보완할 점이 많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되게 다양한 눈바디를 찍어서 다양한 변화를 관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호르몬 쪽의 기능 장애 때문에 초고도 비만으로 몸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좀 다른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그 호르몬을 정상 수치로 돌려놓기 위한 것들을 해야 되지 체중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의들이 추천해주시는 거는 몸에 격렬하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활동성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그걸 점점 올려나가는 방식으로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무리가 안 가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초고도 비만이지만 그런 식으로 걷기부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많이 커팅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DM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한약을 먹거나 닭가슴살 먹어 감량한 게 아니라 그냥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평소보다 에너지 소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무리되지 않는 방식의 운동을 하시면 도파민 엔도르핀이 나오기 시작하면 솔직히 계속 나가고 싶고 그럼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류를 먼저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바디라는 게 저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체중 재지 마라, 눈바디를 바라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초고 비만인데 뭐 눈바디 뭘 바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은 눈바디는 운동 초기에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부위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추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 답도 안 나오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부위들 보면서 이거 왜 살이 안 빠져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눈바디를 찍고 싶지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좋은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 부위가 운동량에 따라서 어떻게 좋게 변화하는지 탄력 이런 것들을 추적해보시는 걸 저는 드립니다. 저는 초고도 비만이면 오히려 살 빼기 쉽다 그런 말에 휩쓸려서 급하게 얼른 빼야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눈바디도 계속 그거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개선점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 점이 눈에 보이는 순간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런 내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그 기준부터 잡고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병원에서 혹시 호르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진단이나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대사가 조금 무너지면 다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호르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옥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많이 빼야 되니까 빨리 빼야 돼 라는 생각 없이 달마다의 감량 계획을 크게 세우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다 빼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Q&A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살짝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어떤 댓글이든 좋아요. 그냥 저희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적어주셔도 괜찮고 이 영상의 후기나 재미있었던 부분 찍어주셔도 됩니다. 3분을 뽑아서 2분께는 저희의 자사 제품인 머드스콘을 보내드리고요. 또 한 분께는 뿌링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